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카드를 던졌습니다.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소리를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내년 4월 7일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이건 뭐 결과 하나만 한 소리인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민주당도 내겠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들이 이걸 안 낼 만큼 도덕적인 정당도 아니고 도덕적인 인간들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개혁안 당헌 당규를 이낙연 대표가 찢어버리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문재인의 개혁은 엉터리였다,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떠난 사람이고 이낙연은 다음 대통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당과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에게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만든 이런 당헌 당규쯤은 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당장 야당에서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라고 불리는 정의당 가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짧은 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천벌받을 것이다. 자, 천벌받는다는 것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아마도 민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누가 나와도 제 생각에는 야당이 국민의힘 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부산 여론은 제가 감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무능하고 못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하는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재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서울시장 선거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안철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 민주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들이 만든 당헌 당규도 이렇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당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사실상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전당원 투표에 붙여 당연히 통과되겠죠. 뭐 문바들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들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뻔한 겁니다. 자, 어제 온라인 정책의원총회에서 한 이 이낙연 대표의 말, 이제 사실상 후보를 낸다는 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면 그 당헌은 왜 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열립니까? 다 성추문, 성범죄 의혹 때문입니다. 자, 이미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보다 사실 더합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인데 또 후보를 내겠다는 이 후한무치함. 자, 민주당의 당헌 제96조 2항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당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뜯어오실 거면 이런 당헌이 왜 필요합니까? 참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깔보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당헌에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들을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 정말 막걸리 말장난입니다. 자, 민주당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거 하나마나 한 겁니다. 기존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 수 있느냐를 묻는데 당연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는 이 꼼수 정당, 이거를 심판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7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드디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런 말을 꺼낸 것 같은데, 어쨌든 참으로 염치도 없고 얼굴도 두꺼운 부도덕한 정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를 안 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기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낙연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으로서는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 2021년 3월 9일 내년 3월 9일까지만 당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대표를 물러나야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까지니까 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정해놓고 본인은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실을 만들었던 이 조항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새누리당 소속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용을 받자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면서 당헌에 집어넣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고성군수 보궐선거 그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문재인을 바보로 만든 겁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이제는 참으로 나쁜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던 문재인이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없어지니까 새로운 당대표는 이걸 없애버리고 바꾸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낙연이 문재인 뒤통수 때린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도 좋아하겠지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해야지. 그렇긴 하지만 형식적인 논리를 보면 이낙연이 문재인이 대표실을 만든 조항을, 개혁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바꿔버립니다.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실 이 조항을 만들었던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재인의 개혁은 가짜 개혁이었다는 것을 이낙연이 뒤에서 뒤통수를 빵 때린 겁니다. 문재인은 바보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조항은 한 번도 제대로 적용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적용되면 민주당은 그래도 참으로 성숙한 정당이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갖 비양심은 다 한다, 천벌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번 방침에 동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민낯 같습니다. 자, 정호진 정의당 속 대변인,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면서 절대 이 후보를 갖다가 연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이 문재인이 만든 개혁조항을 헌신짝처럼 찢어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은 됩니다. 아직까지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뚜렷한 후보자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 우상호,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너무 많습니다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오세훈은 안 나온다고 했고, 서울시장 후보로는 마땅히 떠오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는 너무 많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충돌이 지금 미디어의 최고의 뉴스입니다. 자, 그러자 갤럽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런 문항, 자, 윤석열과 추미애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입니다. 자, 석 달 전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일단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무려 8%포인트나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낙폭은 훨씬 적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진영별로 몰리고 쏠리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와 윤석열. 직무평가조사에서는 둘 다 하락세를 보였으나 추미애 장관의 하락폭이 2배나 더 컸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봤을 겁니다. 얼마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큰지. 물론 지정당이나 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미애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추미애 추락. 말도 잘 맞는 거야. 직무평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과연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 직무평가조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가 나왔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응답은 무려 5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2% 잘한다, 56% 못한다. 2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추미애의 직무평가를 보면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갤럽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조차 추미애는 잘한다 32에 못한다 56입니다. 석 달 전인 7월 초와 비교하면 추미애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8%포인트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8%포인트 폭락.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추미애 장관의 칼춤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리, 이런 것들이 그 석 달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추미애의 직무 능력과 함께 상당히 눈여겨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렇게 8%포인트나 폭락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떨까요? 자, 잘한다 39%, 추미애는 32%니까 7%포인트나 윤석열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역시 석 달 전에 비해서는 4%포인트나 잘한다는 직무 긍정평가가 줄었습니다. 자, 부정평가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의 부정평가는 56%,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44%. 역시 윤석열이 추미애보다 12%포인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해집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이렇게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에 대해서 둘 다 짜증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영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에 대한 짜증, 염증이 훨씬 더 크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직무 긍정률이 8%포인트나 하락한 추미애, 4%포인트 하락한 윤석열. 자, 추미애 장관의 긍정률은 민주당 지지층 62%, 진보층 57%, 호남지역 54%, 40대 50대 40% 내외에서 높았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직무 긍정률은 국민의힘 지지층 84%, 보수층 60%, TK, PK 지역 약 50%, 60대 이상 5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자, 중도층. 추미애 장관의 긍정률은 7월달 38%에서 10월달 32%로, 윤 총장은 47에서 40으로 변했습니다. 무당층 역시 추미애 23에서 10으로, 윤석열 45에서 37로 줄었습니다. 추 장관보다 윤 총장을 중도층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에 대한 국민 여론을 봤습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아마 민주당 내부나 청와대 뉴스 데스크 큰일 났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자, 채널A 전 기자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해서 이 검언유착을 해서 채널A BIK 이철 대표를 협박했다. 뭐 이런 취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됐습니다. 제보자 X 지모씨. 당초 MBC가 이 특정 보도를 했는데 이 MBC에 제보를 한 제보자 X 지모씨가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판사가 구인장까지 발부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소재 불명이랍니다. 잠적해버린 겁니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이 채널A 사건.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라는 단어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보자 X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은 그렇다 치지만 이번에는 구인장까지 발부했는데 숨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장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 X의 말만 믿고 이걸 특정 보도한 MBC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채널A에 대한,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수사만 있고 MBC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전될 것 같습니다. 채널A 전 기자 이동재가 아니라 이번에는 MBC와 제보자 X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권언 유착 의혹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라임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범죄 혐의자 김봉현의 말만 믿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 라임 사태, 그리고 제보자 X 지모 씨의 말을 듣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이 채널A 사건. 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했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빠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못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신임하는 이성윤 경희대, 문재인 경희대 후배, 그리고 이 검찰국장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신중을 잘 잃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맨 먼저 수사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사를 했건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 오늘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상당히 격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정인으로 예정된 제보자 X 이지모 씨와 강모 씨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 10분여 만에 재판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재판부는 지 씨에게 구인장이 발부됐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보자 X 지 씨가 잠적 상태임을 시인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아니,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MBC에 제보를 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린 제보자 X 지모 씨는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게 만든 이 엄청난 사건, 정진홍 차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독직폭행입니다. 독직폭행 혐의는 실형밖에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최소한 1년 징역형입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추미애 장관 지금 뭡니까? 또 계속 감찰 지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추미애가 했던 수사지휘권 발동,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아무튼 재판부는 지금 상당히 불쾌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자, 재판부는 소재 탐지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속행 공판에 지시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잠적 상태인 제보자 X 지모 씨가 출석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지모 씨 계속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장난을 치는 건지 뭐 약을 올리는 건지 누구랑 만나고 있다 뭐랑 했다 자기 과시만 하고 있고 성실하게 법적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답니다. 이 뭐 자기가 무슨 뭡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민주화 투사처럼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제보자 X 지모 씨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니,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밀어주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을 빼고